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존 런칭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바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반짝 성공했다가 또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주제는 아마존 미국 런칭 후 롱런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 사실은 뭐 세 가지보다 더 많지만 한번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 아마존의 PL 제품을 제조를 해서 뭐 물론 사입을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의 미국 상표권을 달고 아마존 미국에 런칭했을 때 처음에 아마존 광고를 통해서 판매량을 높이고 리뷰를 받고 판매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기 런칭 성공 셀러의 80%가 1년 내 정체기를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년도 가지 않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 셀러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구축, 전환율,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서 브랜드 자산화 및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이 리스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 공급망 관리, 데이터 수익성 관리,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것보다 맨 처음에 해야 될 거, 우리가 아마존에 판매한다 그러면 만약에 판매가가 $20다 그러면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50%인데 광고하기 전에 마진율을 35에서 60. 근데 60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소 35. 제일 좋은 건 한 50% 정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하기 전에 무조건 마진율 50. 무슨 얘기냐? 원가, 아마존 FBA 수수료, 아마존 판매 수수료, 모든 그 물류비하고 다 제하고, 반품으로 일어나는 그, 로스되는 비율까지 다 제하고, 광고 시작 전에 50% 마진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키워드가 확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요도 많고 시장이 크니까. 예를 들어 아마존에 런칭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장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되는 시장이다. 물론 500만 원 시장에 들어가서 500만 원을 달성해서 매출 50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20%가 남는다. 100만 원 버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는 성공이에요. 하지만 가능하면 좀 수요가 많고 큰 시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시장에 들어가려면 키워드 확장성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캠핑이다. 그러면 캠핑에 물론 뭐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겠죠. 영어 캠핑 단어에 앞에 중간에 뒤에 붙어서 키워드가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수요가 넓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캠핑 액세서리를 파는데 아마존에 유사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 유사 제품의 리뷰가 만약에 뭐 한 4.2 아니면 3.8이다. 그랬을 때 분명히 판매는 되고 있지만 매출이 많이 안 나서 그 페인 포인트, 해결점이 있을 거예요. 아, 요것만 더 가미하면 이 평점이 3.8, 4.2인데 4.7까지 올라가는 그 차별화 포인트를 넣어서 사입을 하든지 제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50%가 제일 좋으니까 50%, 광고 전 50%,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확장성, 세 번째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런칭하는 제품이 유사 제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유사 제품하고 완전하게 차별화되는 그 세 가지 포인트를 해서 제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구축, 전환율, 재고 공급망 관리. 아마존에 처음에 런칭을 해서 판매가 어느 정도 한두 달 안에 된다고 해도 재고 수급이 안 되면 아마존에서는 우리의 그 랭킹하고 뭐 판매가 어느 정도 되던 게 뒤로 다시 상세 페이지가 밀립니다. 물론 광고를 써서 다시 앞으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고 공급망 관리, 재고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공장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물량이 적어서 뭐 처음부터 10,000개 제조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적으면 300, 500, 1000개. 근데 그 공장은 좋은데 우리보다 더 오더를 많이 하는 바이어한테 순위가 밀려서 우리 물건의 그 생산 스케줄이 뒤로 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고하고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수익성 관리는 A코스의 처음에 A코스는 시작 런칭하자마자는 A코스가 뭐 50% 100%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광고 세팅을 하고 광고를 체크를 해서 A코스가 이제 타코스라고 하죠. TACOS 이거를 한 25% 정도, 25%면 나쁘지 않고 괜찮고 뭐 잘하는 측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최상위 셀러들은 한 10% 15%까지 줄이지만 25%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불에 판다 그랬을 때 50% 마진으로 처음부터 세팅을 하면 광고 전이죠. 그러면 10불이 남는데 10불에서 예를 들어서 50%가 10불이잖아요. 근데 5불을 광고 썼어. 25%. 그리고 최적화가 됐을 때 그러면 5불이 이제 남는 거죠. 그러면 하나 판매됐을 때 5달러의 마진이 되면 5달러 곱하기 300개, 한 달에 500개, 1000개. 그럼 그게 순수입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조금 그 반품이 1%든 2%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한 25% 정도 잡은 거라서 그렇게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환율, 구축 및 전환율,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독자적 브랜드 생태계 구축, 이렇게 써 있죠. 무슨 말이냐? 아마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상표권을 만들고 아마존 리스팅을 하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터리를 해야지 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셀러와 다르게 미국 상표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터를 하면 A 플러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콘텐츠에는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이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프리미엄 A 플러스 콘텐츠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고객들은 텍스트만 보고도 물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하고 텍스트로 직관적으로 구매 전환을 높이는 거죠. 물론 썸네일도 중요하고. 그래서 브랜드 레지스터리의 중요성. 그래서 브랜드 스토어 구축, 프리미엄 A 플러스 콘텐츠 통해서 우리의 그 찐팬 구축하고 브랜딩 자산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CSN 리뷰 관리. 아마존 바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품이 런칭하면 우리 국내에는 블로그 마케팅처럼 물건을 무료로 뿌리고 리뷰를 받잖아요.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정책에 위반 안 되면서 계정 정지 위험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마존 바인입니다. 최대 30개 1년 동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0불 정도의 돈이 들고 제품이 별로 인기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 200불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30개 우리가 그 바인 리뷰한테 물건을 주려고 등록을 했는데도 2개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마존 런칭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마진 50% 광고 전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키워드 확장성,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워드 확장성, 마진 50%, 그 다음에 차별화. 네. 가방을 파는데 비슷하지만 완전 차별화된 가방인 거죠. 그 다음에 굳이 더 얘기하면 같은 가방을 팔아도 이 가방을 누가 사느냐, 왜 사느냐,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뷰 관리, 그 다음으로는 고전환율 리스팅과 SEO. 이거는 부수적이지만 앞에 게 안 되면 이거를 잘해도 소용이 없고, 앞에 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아마존 미국에 런칭하기 위해서 제품 마진을 최소 35%에서 50% 광고 전에, 그 다음에 키워드 확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차별화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제품을 런칭을 해야 됩니다. 런칭을 하고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브랜드 레지스터리나 미국 상표권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고전환율, 말 그대로 고객들이 클릭을 해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위한 고전환율 리스팅, 그 다음에 SEO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에서 대부분 고객들은 모바일에서 쇼핑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클릭률을 높이는 그 메인 페이지의 흰색 배경에 아주 가시성 높은 고화질,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유통으로 뭐 아마존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셀러도 있지만 PL 제품을 우리가 300개, 500개, 1000개 가지고 한 제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모바일 최적화 메인 비주얼이 중요합니다. 전략적 키워드 배치, 서치 볼륨의 대표 키워드나 구매 의도가 높은 롱테일 키워드. 왜냐면 아마존은 뭐 틈새 시장을 잘 찾으면 키워드가 낮은 것도 있지만 거의 평균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데 1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 명이 클릭하고 구매를 안 해도 1달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환율 얼마죠? 지금 한 100원 정도 최근에 내려갔지만 그래도 1400, 뭐 40원, 50원 그렇죠? 그러면 좀 넉넉 잡게 그냥 1500원이라고 잡고 돈이 나갈 때는 환율을 좀 더 높게 잡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플러스로 더 수수료하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명이 클릭해서 1달러가 소진됐는데 1,50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클릭하면 15,000원이죠. 15,000원이 나가고 한 개가 팔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개가 팔렸는데 우리 마진이 5달러다. 그러면 1,500원 곱하기 5달러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7,500원. 그러면 15,000원 쓰고 7,500원 남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광고 전에 50% 마진으로 세팅하면 이 광고를 공격적으로 해도 마진이 거의 조금 남거나 하다못해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세 가지, 그 외에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롱폼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약간 강의식이라서 좀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존에 런칭을 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전략적 키워드 배치, 소비자 중심 블랙 포인트. 블랙 포인트라고 있는데 상품 제목 바로 밑에 이 블랙 포인트 5줄에 어떤 가치와 어떤 혜택을 넣을 건지 USB 차별점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 및 공급망 관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품절은 검색 순위 치명타.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에 런칭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하루에 막 10개씩 팔려. 그러면 한 달이면 300개죠. 물론 오차는 좀 있다고 해서 뭐 300개 좀 안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재고가 수급을 못해. 그렇다고 뭐 아마존 처음 하면서 막 2,000개, 3,000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느 정도 그 레버러지가 되고 기업의 자금이 되는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들은 뭐 처음부터 1,000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2,000개, 우리는 뭐 많으면 1,000개, 적으면 300개, 500개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아 이게 반응이 좋고 가능성 있다.
그러면 이제 2차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개를 넣었는데 200개가 한 달 만에 팔렸다. 그러면 빨리 생산을 어느 정도 해서 또 넣어야 돼요. 그래서 품절이 안 되고 검색 순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FBA 3PL 물류 최적화. 아마존 FBA 창고의 지연, 입고 지연, 창고 수수료 상승, 뭐 여러 가지 3PL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오더 디펙트, 근데 FBA에 들어가서 처음에 입고할 때부터 상품 품질을 관리를 잘해서 입고를 하게 되면 굳이 뭐 FBA는 디펙트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300개를 입고하든 500개를 입고하든 검수를 좀 하셔서 하는 게 좋겠죠. 초반에 리뷰를 봤는데 500개 중에 불량이 하나 있어. 근데 바인을 했더니 그 분량이 고객한테 가서 리뷰를 써주는데 미국 소비자들은 공짜로 물건을 받는다고 리뷰를 무조건 좋게 안 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량이 배송이 돼서 그 바인 리뷰어가 나 물건 공짜로 받았으니까 5점 줄게, 이게 아니에요. 1점 줄 수도 있어요. 돈을 내고 1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모든 그 비즈니스 할 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고생을 좀 해야 되죠. 이게 단계적으로 쌓이면서 익숙해지고 정성화되고 그러면 조금 수월해지고 고생을 덜 하겠죠. 처음부터 편하게만 하시려고 하면 안 되겠죠. 물론 FBA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배송 CS를 다 해줍니다. 근데 입고하는 제품의 불량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나의 손해로 바로 이어지니까 처음에 이 부분을 해서 안정적 하이브리드 공급만, 물류 최적화, 요거를 한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기반 광고 및 수익성 경영,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매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제품을 준비할 때 세 가지가 기본이고, 브랜드 레지스터리, 썸네일, 그 다음에 상품 제목, A 플러스 콘텐츠,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가 굉장히 모든 고객들이 클릭하고 나 들어가서 한번 구경할래. 구경했더니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고 가격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 적절한 것 같아. 왜냐면 고객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이미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브랜드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결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존에 처음 런칭하면 우리 브랜드는 고객에게 충성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도를 점진적으로 쌓기 위해선 처음부터 메인 이미지를 딱 보고 이거 궁금한데 클릭하고 들어가서 나머지 썸네일,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 설명, A 플러스 콘텐츠. A 플러스 콘텐츠는 뭐라 그랬죠? 이미지 텍스트.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10명 중에 뭐 2명, 3명. 근데 7사람 정도는 이미지 시각화에 더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콘텐츠가 있어서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있어서 바로 그걸 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건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A 플러스 콘텐츠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되냐? 아마존 계정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상표권 등록해야 되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 상표권 등록하면 시리얼 번호를 주게 됩니다. 변호사가 이걸 가지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터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마존 세팅에선 다 끝났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마진 50%. 제가 35%부터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50%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35%로 광고 전에 시작을 하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시장은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장은 클릭당 광고비가 1불, 1.5불입니다. 근데 수요가 조금 적은 시장에 들어가면 광고비가 0.8, 0.6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잘 찾으면, 그러면 마진이 광고 전에 35%로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수요를 큰 시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한 달에 100개, 200개인데 우리가 잘 관리하고 노력을 해서 나중에 키워서 한 달에 1000개, 2000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장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한 달에 500개가 한계야. 300개가 한계야. 이거는 선택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300개밖에 안 팔리는 시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이 300개니까 10제품은 얼마예요? 3000개잖아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는 개인 선택이죠. 나는 수요가 큰 시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100개, 200개인데 자꾸 키워서 이게 1000개, 2000개, 3000개까지. 저는 후자, 지금 얘기하는 후자, 수요가 큰 시장 들어가서 한 달에 1000개, 2000개, 3000개 키우는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클릭당 광고비가 높을 거고요. 경쟁이 치열할 거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장점은 우리가 잘 키워놓으면 한 달에 거의 아마존 FBA로 시스템적으로 1000개 이상, 2000개, 3000개 팔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이 세 가지 외에도 뭐 브랜드 레지스터리, 뭐 상품 리스팅, SEO 최적화 많지만, 광고 세팅도 있고 많지만, 무조건 시작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세 가지, 광고 전 마진 50% 세팅, 그 다음에 키워드 확장성,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차별화. 독보적인 차별화면 제일 좋은 겁니다. 누가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뭐 나만의 디자인 가지고 쉽게 따라하지 못하고 미국 상표권 같은 걸 해놓으면 따라 못해요. 근데 뭐 중국에서 예를 들어 어떤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 디자인 아마존 미국에 잘 팔려. 그대로 가져와서 내 미국 상표권만 로고 씌워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이게 예전이라 그러면 거의 한 10년 이상 전에, 그러니까 아마존에 예를 들어서 파우치가 되게, 화장품 액세서리 파우치가 되게 잘 팔려. 그래서 그거를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거를 알리바바나 그 1688에서 사입을 해서 내가 미국 상표권 로고를 찍어서 아마존에 광고하고 그 A 플러스 콘텐츠 이 모든 거 해서 판매하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경쟁도 솔직히 심해졌고. 하지만 경쟁이 심해졌다고 아마존이 돈을 못 벌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전제 조건이 아까 세 가지. 제가 오늘 롱폼을 찍으면서 중간중간 계속 반복을 하죠.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한 다음에 런칭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안 됐다. 런칭을 미루세요. 준비가 되는데 6개월 걸린다. 1년 걸린다. 뭐 1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1년 걸리더라도 1년 뒤에 런칭을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제가 원하는 건 35에서 50% 이상. 아마존 광고 전에 마진율, 그 다음에 키워드 확장성, 독보적인 차별화. 그러면 아마존에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300,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자제품을 처음에 하는 초보셀러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는 자금도 있어서 전자제품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부피가 큰 제품을 좀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도 처음에 투자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수요가 큰 시장에 들어갈 것인지 수요가 작은 시장에 들어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런칭 초기 1에서 3개월, 그 다음에 성장기 4에서 6개월, 성숙기 롱런 단계. 그러면 타코스, TACOS, 이게 바로 판매가 대비 광고 퍼센테이지. 처음에는 35%만 나와도 훌륭한 거예요. 아마 100%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가 대비 뭐 만약에 100%다. 그러면 20불에 파는데 하나 팔리는데 20불 이상 광고가 드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10%까지 떨어졌다. 20달러에 파는데 10%까지 떨어졌다. 타코스가. 그러면 TACOS, 타코스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면 10%면 20달러에 파는데 10%면 얼마예요? 광고 2불에 하나가 판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광고를 팔아야 돼요. 특히 아마존은. 그러다가 광고가 최적화되고 광고비가 내려가고 오가닉 판매 늘어나고, 광고는 끄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탑셀러들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광고 최적화가 되면 광고가 10%까지 내려가고 90%는 오가닉에 팔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20달러에 팔면 10%다. 하나 팔릴 때 2불의 광고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 달 판매 건수의 90%, 100개 팔린다 그러면 10개는 광고로 하나 2불에 팔리고 90개는 광고 안 해도 오가닉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마존의 롱런이고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상위셀러, 아예 엄청 잘하는 탑셀러도 광고를 끄지 않습니다. 10%. 근데 35% 되면 우리가 마진이 50인데 35면 15% 마진이 되는 거고, 20% 되면 30%가 마진 되는 거고. 물론 거기서 이제 반품률 좀 있고 뭐 오버헤드라 그러죠. 비즈니스를 할 때 예상 못한 또 손실. 그게 뭐 한 많으면 5%? 5%까지는 안 될 거예요. 1에서 2, 3 정도. 그러면 여기는 마진이 15%, 여기는 30%인데 거기서 이제 몇 프로 빼면 순수 마진이 되겠죠. 네. 요렇게 되면 광고 전 50%로 세팅했는데 광고 최적화가 10%. 그럼 40% 마진 남는 거예요. 그럼 20달러에 팔았을 때 우리가 10불이 우리 마진이었잖아요. 광고 전에 50달러가. 그러면 20달러에 40% 마진이다. 그럼 8달러. 개당 8달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까 오버헤드로 이제 분량이나 뭐 이제 반품률로 그냥 넉넉하게 1불을 빼줄게요. 뭐 1불까지도 안 들지만 7불. 그럼 개당 7불. 근데 한 달에 500개가 팔려. 키워가지고. 그럼 3,500달러의 수입이 돼요. 그러면 지금 환율, 우리가 돈을 벌 때는 환율을 또 보수적으로 내려야 돼요. 저는 한 1,400원으로 할게요. 그럼 490만 원의 고정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론 키워서 한 달에 600개, 700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500개를 어떻게 유지한다? 그러면 한 달에 490만 원을 벌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2시간, 하루에 20분, 30분만 광고 세팅 체크하고, 물론 이게 자리 잡고 정상화 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약 500만 원의 순수익을 하루 30분 미만 일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품 런칭하거나 옵션을 추가해서 500에서 600, 700, 800 아니면 새로운 카테고리의 새로운 제품, 이거는 개인별로 선택이죠. 내가 500을 버는 제품에 옵션 하나를 팔아서 500이 됐다. 그러면 베리에이션을 추가해서 600, 700을 만든다든지, 그거는 이제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런칭 검증, 리스팅 최적화, 바인 리뷰 확보, 초기 PPC 광고를 통한 키워드 반응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효율화 제고, 타코스 타겟팅 최적화, 오가닉 랭킹 수호, 3PL 최적화를 통한 품절 리스크 차단, 그 다음에 브랜드 확장, 이거 얘기했죠. A 플러스 콘텐츠, 뭐 아마존 어트리뷰션이라고도 또 있습니다. 뭐 오늘 다 얘기한 그렇지만 라인업 다변화로에서 연관 제품 라인업, 우리 크로스 세일, 업 세일, 그 다음에 옵션 추가 뭐 많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Q1, Q2, Q3 4개 그 로드맵을 써놨는데, 여기에서 기본이 이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한 언급은 안 했고 말로만 언급했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세 가지. 네, 세 가지. 뭐죠? 여러분? 마진 50%.
35%부터도 가능하지만 저는 마진 50% 광고 시작 전. 아마존은 광고 안 하면 판매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광고 시작 전에 마진 50% 세팅. 모든 비용 다 제하고 아마존 입고하는 그 한국에서 아마존 미국 창고 가는 해외 배송비, 아마존 FBA 수수료, 아마존 추천 수수료, 뭐 환차손 모든 거 다 제하고 광고 시작 전에 50% 세팅. 1번. 그 다음에 2번 키워드 확장성, 3번 차별화. 내가 팔려는 제품이 아마존에 절대 없다. 이거는 거의 힘들죠. 물론 뭐 디자인이 나만의 디자인으로 하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유사 제품은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전제 조건에 오늘 제가 얘기한 로드맵으로 하나씩 준비하시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존에 롱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온라인 셀러를 20년 했다고 제가 말은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지만 저는 심리학, 저도 어려워요. 네. 아마존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트렌드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돈이 넉넉하면 돈으로 광고비 막 지르고 공격적으로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광고를 끄는 순간 매출이 떨어지겠죠. 아까 그 차별화, 키워드 확장성, 마진 50%가 안 되면 그쵸? 물론 대기업이라서 한 달에 막 1억 정도 광고할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다른 게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세 가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롱런, 저도 이제 뭐 새로운 제품을 테스트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한 적도 있고 뭐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분명히 가능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존을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 하고 만약에 3년 뒤에 해도 제가 오늘 얘기한 거를 다 준수를 하신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작하는 거하고 3년 뒤에 시작하는 거는 점점 어려워지겠죠. 왜? 아마존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트렌드도 바뀌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경쟁이 심화되거나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려고 딱 마음 먹으신 분들은 빨리 실행에 옮기셔서 아마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 드리지만 다른 플랫폼 뭐 이베이, 큐텐재팬, 위탁 판매, 스마트 스토어, 쿠팡 위탁 판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구매 대행 포함해서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적게는 300에서 500, 많게는 1000 이상의 자금을 준비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자금을 준비하고 하셔도 오늘 얘기했던 거를 하나씩 준비하시고 하시지 않으면 내가 투입된 자금의 50%나 건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100% 손해보고 아마존은 역시 어려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적게 되십니다. 아셨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아마존 통해서 돈도 벌어보고 돈도 실패도 해보고 지금도 뭐 계속 뭐 실패 확률을 줄이려고 그러지 제가 런칭하면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저도 뭐 80%, 90%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그 세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가능하면 광고 전 35 아니면 50%.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상으로 세팅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확장성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보적인 차별화. 이게 안 되면 아마존에 반짝 성공하더라도 반짝으로 끝납니다. 그 반짝이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도 안 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다시 떨어집니다. 왜? 광고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마진 구조가 안 나오면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못 버텨요. 그러면 광고비를 낮추고 광고비를 낮추면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마존을 적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의해서 하시면 초반에 광고가 공격적으로 해서 돈은 못 벌 수도 있어요. 초반에. 근데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아셨죠? 오늘 오랜만에 롱폼으로 한번 준비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